전자를 잃는 개수와 전자를 얻는 개수를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개수를 2를 곱하고 3을 곱했어요. 자, 2를 곱하고 3을 곱한 것은 반드시 어때요?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여러분 암산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화 반쪽 반응에서 2를 다 곱했어요. 환원 반쪽 반응에서는 3을 다 곱했죠. 3을 곱했기 때문에 3, 3을 곱했기 때문에 6, 3을 곱했기 때문에 6, 3을 곱했기 때문에 3, 3으로 나타났겠죠. 이렇게 하고서 양쪽을 다 더하게 돼요. 양쪽을 다 더하게 되면은 똑같은 물질들은 다 소고가 되겠죠. 자, 이렇게 소고되니까 반응물에 있는 6개의 전자, 생성물에 있는 6개의 전자가 소고되고 또 반응물에 보니까 H 플러스 6개 있고 생성물에 H 플러스 6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H 플러스가 2개만 남을 것이다 라고 적힐 수가 있어요. H 플러스가 2개만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염기성 수용의 조건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반응물이나 생성물 중에 H 플러스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H 플러스를 없애는 개수만큼 뭐를 집어넣어 준다면은 생성물과 반응물에 똑같이 수산화 이온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없던 거를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2개씩 집어넣어 주고 수산화 이온을 2개를 집어넣으면은 이것들은 반응에서 뭐가 됩니까? 물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수산화 이온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물로 변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원래 물이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형성되기 때문에 H2가 몇 개? 5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반응물에는 수산화 이온 2개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용액 중에서 용해되는 이런 이온 종들은요, 기본적으로 aqueous라고 다 표현하고 H2의 경우에는 liquid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염기성 수용액 조건에서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42조 위에까지 표현이 됐죠. 이번에는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적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농도를 잘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서 그 농도를 결정하는 것. 그것을 적정이라고 했고, 앞에 산염기 반응에서는 모르는 산수용액에다가 표준 염기 수용액을 첨가해서 적정할 수 있어요. 산염기 중화적정이죠. 또는 모르는 염기 수용액에다가 표준 산수용액을 첨가해서 적정할 수 있어요. 산염기 중화적정. 여기서는 산화하는 반응이고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누구와 누가 반응합니까? 산화제와 환원제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적정하는 것을 우리는 산화하는 적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제 문제를 볼까요? 과망간산 포타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옥살산이라는 물질과 반응을 합니다. 과망간산 포타슘 25.0ml가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 과망간산 포타슘의 농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옥살산과 반응을 하는데 옥살산은 0.450이라고 하는 질량을 알고 있죠. 우리가 몰수에 관한 공식을 앞에서 2가지를 배웠어요.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라는 공식이 있었고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그리고 이때 부피는 리터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몰수에 관한 공식이 2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옥살산은요, 그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옥살산이라는 물질은 H2, C2O4라고 하는 물질을 알고 있고 이 물질로부터 이것의 몰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예, 몰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몰 질량을 계산합니다. 수소 원자 1개 1.0 곱하기 2 그리고 탄소 원자 1개 12.0 곱하기 2 산소 원자 1개 16.0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AMU 단위가 되면은 몰 분자량이 되고 이 단위가 그램 단위가 되면은 1몰의 질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몰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질량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0.450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옥살산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과망간산 포타슘이라고 하는 것의 수용액은요, 이렇게 용액으로 주어져 있고 농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부피가 뭔지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25.0ml인데 리터 단위로 하면은 1000분의 25.0리터라고 될 거예요. 이 과망간산 포타슘과 옥살산이 몰수 대 몰수로 반응했죠. 물론 한 개는 산화가 되고 한 개는 환원이 되기 때문에 산화하는 균형화학 반응식을 세워서 몇 대 몇의 몰 수비로 반응하는가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각각 이것들을 비교하게 되면은 과망간산 포타슘의 농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42쪽을 밑을 봅시다.
과망간산 포타슘은요, 전형적인 산화제예요. 산화제고, 여기서 망간이라고 하는 것의 산화수는 플러스 7가에 해당이 됩니다. Mn, O, O, 마이너스 1가에서 O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4개만큼 마이너스 8가. 따라서 전체가 마이너스 1가가 되기 위해서는 망간이 몇 가입니까? 플러스 7가죠. 망간은 보통 자기가 산화제로 작용하면은요, 망간 플러스 2가로 변화가 되든지 또는 MnO2 고체로 변화가 되는데 MnO2 고체에서는 망간이 플러스 4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가 되고 이렇게 옥살산과 같은 물질, 이런 카르복식인데 카르복식이가 추가적으로 산화가 되면은 이산화탄소로 변화가 됩니다. 산화 반응에 의해서 옥살산은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고 과망간산 이온은 망간 2가 이온으로 환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옥살산의 산화수를 먼저 여기서 보고서 판단합니다. H2C2O4라고 하는 이 물질에서 정기염 송도가 가장 큰 원소가 음의 산화수, 정기염 송도가 가장 작은 원소가 양의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O는요, 정기염 송도가 가장 크죠?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 4개만큼 마이너스 8가의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수소는 정기염 송도가 가장 작아요. 한 개당 플러스 1가이고 2개만큼이 플러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겠죠. 따라서 탄소 2개당 얼마만큼의 산화수? 플러스 6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야 되겠죠. 탄소 1개당 플러스 3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소 1개당 플러스 3가인데 이산화탄소다라고 하면은요, O 1개당 마이너스 2가, 2개만큼 마이너스 4가, 따라서 탄소 1개당 몇 가? 플러스 4가로 되겠죠. 그러니까 옥살산에서는 탄소가 플러스 3가였는데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가 플러스 4가로 되니까 탄소 1개당 전자를 몇 개를 잃느냐면은 전자를 1개를 잃어요. 자, 먼저 이 산화 반쪽 반응에 의해서 옥살산이 CO2로 바뀌고 환원 반쪽 반응에 의해서 과망간산 이온이 망간 2가 이온으로 바뀝니다. 원자 개수를 맞춰야 되겠죠. 여기는 탄소가 2개인데 여기는 탄소가 1개잖아요. 따라서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를 2를 해서 원자 개수를 맞췄어요. 여기서는 망간이라고 하는 원자수는 똑같죠. 그 다음 단계는요, O 원자수를 맞춰야 되죠. 자, 반응물에는 O 원자수가 몇 개입니까? O 원자수가 4개죠. 생성물에도 O 원자수가 4개로 똑같아요. 그런데 환원 반쪽 반응에서는 과망간산 이온에서는 O가 4개인데 생성물에는 O가 하나도 없죠. O가 모자라는 쪽에 뭐를 집어넣어줘요? H2O를 4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H2O 4개 집어주면은 반응물에도 O 원자수 4개, 생성물에도 O 원자수 4개가 되어서 O의 원자수가 동일하게 됩니다. O 원자수를 맞추고 난 다음에는 수소 원자수를 맞춰야 되죠. 수소가 모자라는 쪽에다가 H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수소가 반응물에는 2개인데 생성물에는 없기 때문에 수소가 모자라는 쪽이 무슨 형태로? H 플러스죠. 2개를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생성물에 수소 원자수가 8개가 있는데 반응물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응물에 H 플러스 형태로 8개를 집어넣어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요, 잃는 전자 개수만큼 없는 전자를 카운팅을 해야 되겠죠. 옥살산에서는 탄소 1개당 플러스 3가였습니다. 이산화탄소에서는 탄소 1개당 플러스 4가죠. 탄소 1개당 전자를 1개 잃는데 그런 탄소가 몇 개냐면 2개예요. 그런 탄소가 2개. 따라서 전자 총 잃는 개수는 2개이죠. 그리고 환원 반쪽 반응에서 얻는 전자를 봤더니 과망간산 이온에서 망간은 몇 가? 플러스 7가죠. 플러스 7가에서 플러스 2가로 되니까 전자 몇 개 받았어요? 5개의 전자를 받았겠죠. 잃는 전자 개수와 얻는 전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수를 조정해야 됩니다. 여기 산화 반쪽 반응에서는 2개를 잃고 환원 반쪽 반응에서는 5개를 얻는데 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10입니다. 따라서 산화 반쪽 반응에서는 5를 곱해서 전체 전자 잃는 개수 10개, 환원 반쪽 반응에서는 개수를 2를 곱해서 전체 얻는 전자 개수 10개. 왜 제가 개수 전체를 곱한다고요? 이렇게 전자 2개를 잃는 것은 이 물질 1개당 이렇게 2개로 바뀔 때 전자 2개 잃는 거죠. 그러면 전자를 10개를 잃으려면은 이 물질 몇 개? 5개가 10개로 바뀌면서 전자를 10개를 잃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 1개가 이 물질 1개로 바뀔 때는 전자 5개를 얻거든요. 근데 전자 몇 개 얻어야 돼요? 10개. 따라서 이 물질 2개가 이 물질 2개로 바뀌면서 이 개수를 2로 조정을 하면서 전자 10개를 얻는 걸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자 개수를 다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조정을 했죠. 개수 조정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적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 적고 난 다음에 자,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하죠. 왼쪽에 보니까 전자가 10개가 있어요. 오른쪽에 전자 10개. 당연히 전자는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전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를 조정을 했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H 플러스가 또 존재하고 있죠. 반응물에 H 플러스 16개, 생성물에 10개. 따라 소구하니까 반응물에만 H 플러스 몇 개? 6개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까? Yes.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H 플러스의 개수까지 다 조정을 하고 나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죠. 과망간산 이온 2몰당 옥살산 몇 개? 예, 5몰과 반응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과망간산 이온 1몰당 또는 1개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1개당 H2C2O4 이게 2대5라고 하면 1대 얼마입니까? 2.5죠. 2.5몰이 반응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거꾸로 이번에는 옥살산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H2C2O4 1몰당 과망간산 이온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이게 1이라고 생각하면 5로 나누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5로 같이 나눠주면 과망간산 이온은 얼마? 5분의 2몰이 반응하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옥살산은요, 그 질량으로부터 몰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옥살산의 몰수는 옥살산의 몰 질량분의 질량. 수소 원자 2개, 탄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4개 합했더니 분자량으로 하니까 90.0 AMU예요. 몰 질량으로 하면은 90.0 g이라고도 하고 90.0 g/몰이라고 하죠. 이 공식에서는요. 이것을 90.0 g/몰이라고 하고 원래 질량이 얼마입니까? 0.450g이었죠. 이렇게 해서 g 소거가 되면은 분모의 분모 단위이기 때문에 몰이 분자로 되고 0.005몰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옥살산 1몰당 과망간산 이온 얼마? 5분의 2몰이 반응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반응한 과망간산 이온은요. 요 몰수의 5분의 2 따라서 0.002몰만큼이 과망간산 이온이 딱 산화하는 적정에서 사용이 된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수용액 중에 있는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망간산 이온의 몰수가 이만큼이고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부피는 1000분의 25.0 리터예요. 그러면 몰 농도가 얼마일까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 계산할 수 있었어요. 0.08 몰 농도인 것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242쪽 아래쪽을 보면은요. 산화하는 적정에 관한 연습 문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 것은 첫 번째로 산화하는 균형 화학 반응식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이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이루어졌냐, 염기성 조건에서 이루어졌냐라고 보실 필요 없이 무조건 산성 조건에서 산화하는 반응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해서 산화하는 균형 화학 반응식을 세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옥살산 1몰당 과망간산 이온이 5분의 2몰이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고 몰수에 관한 공식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공식도 있지만 몰수에 관한 공식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243쪽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예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제 문제. 산성 수용액에서 다음의 반응이 일어난대요.